오랜만에 제가 진짜 재밌는 영화야. 네 영화를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 벗어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큐레이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중간편이거든요. 네. 3부작 중에 중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앞에 스토리를 모르게 되면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을 아주 초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원들을 대상으로 시작 개발을 하는 과학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봉우리라는 원숭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원숭이 아니고 네, 침팬지. 유인원 침팬지. 나는 근데 시저면 나는 되고 싶어. 괜찮아. 예. 지저면 진짜 헐났지. 진짜 너무하시네 그래도. 아니, 아이. 나보다도 낫다니까 씨발. 네, 좀 그렇죠. 이따도 시저는 얘기하겠지만 어지간한 사람보다 나아요. 지저는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아직 당신이 시저역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어? 거기서 여러 명의 원숭이들 가지고 그치,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맞다. 했지. 거기에는 원숭이도 있고 네. 유인원도 있고 네. 그래.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원숭이를 봉우리라고 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네. 실험이 잘못돼서 봉우리는 죽었고요. 아니, 코바라도 시켜줘요. 안 돼요. 코바라. 코바도 똑똑한 애야. 코바도 엄청 똑똑한 애야. 내 말을 말아야지. 근데 이제 실험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죠. 네. 얘들 공격성이 굉장히 흉폭해진 거야. 그래서 실험이 몽땅 폐쇄되고 거기에 있던 실험 개체들은 다 폐사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던 과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 아주 심성이 고운 친구인데 제임스 프랑코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스파이더맨에서 악역을 그렇죠. 그린 고블린의 아들 역을 했던 네. 배우죠. 맞아. 네, 최근에는 스캔들을 일으켜서 매장된 배우입니다. 진짜로? 나 네. 몰랐네요. 네, 안 좋은 섹스 스캔들 때문에 매장됐어요. 어쨌든 유인원 침팬지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와요. 얘가 시저입니다. 네, 시저는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였어요. 약발이 제대로 먹은 거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족족 잘 배웁니다. 게다가 아주 온순했어요. 네.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서 시저의 지능이 거의 어린아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죠. 그렇죠. 어린아이까지 네, 어린아이까지 올라가는데 약간 사춘기까지 가죠. 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저가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서 이제 원숭이와 각종 이제 유인원들을 보호소 같은데. 수용하는 수용소 같은 곳에 가게 되는데 네. 보호소이자 동물원처럼 뭐 그렇게 돼 있는 곳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학대를 받아요. 시저가 참지 못한 시저가 자기를 똑똑하게 해줬던 약을 가져다가 이 원숭이 유인원 무리에 풀어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약이 유인원들에게 엄청난 약발이 듣는 먹혀. 약이라는 사실을 시저가 알아버립니다. 알고 있었어. 네. 그래서 시저를 비롯한 이 원숭이 유인원 무리에 있던 모든 원숭이들이 갑자기 다 똑똑해집니다. 시저 모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이걸 뜯어말리러 들어온 웬 멍청이 하나를 걔는 진짜로 네. 약간 미안한 얘기가 죽어도 싸더라. 너무 괴롭혔어. 애들을. 괴롭히기도 네. 나쁘기도 하고 멍청하게 네, 하잖아. 그 두 개. 약간 종 선택 면에서 네. 이 개체는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때 얘를 때려 눕히면서 시저가 최초로 NO! 말을 하죠. No, 그쵸. 엄청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영화를 보셔야 돼요. 저게 전율이 돋아요 그 네. 장면에서. 저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를 한 10개에서 20개쯤 꽂으라면 그 중에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딱 노 한 글자. 노. 네. 21세기까지 영화 역사에서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사였습니다. 그 죽는 사람이 말포이예요? 네. 진짜? 알포가 형제. 원래 좀 얼빠지고 끌고 잘해. 이런 역할 잘하잖아. 그렇구나. 바지 반쯤 내리고 다니고 네.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시저가 이제 이 약을 온 도시에 풀어버려. 그리고 자기네들 유인원 무리들을 가지고 금문교를 넘어가죠. 거기가 금문교인가? 맞아요, 금문교. 금문교를 넘어서 예.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끝나요. 공격하러 들어오는 인간들을 1차 여기서 처단해 버리죠. 네. 그래서 유인원들이 생각보다 엄청 위험한 존재라는 걸 인간들이 알아버립니다. 근데 인간들이 알아챌 때쯤 이 시절을 똑똑하게 만든 약물 있잖아요. 이게 인간들에게 전염병을 퍼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인간들의 육체에는 이게 들어가면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의 멸망을 시저가 이끈 겁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그 원해서 한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전염병이 빡 퍼지고 있다라는 그게 얘기가 그 나오면서 약물 자체가 네. 아니라 약물이 유발한 네.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네. 예. 그게 이제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1편이 끝납니다. 네. 네. 여기가 진화의 시작이에요. 네. 부제가 아주 솔직하게 달려 있죠. 진화의 시작입니다. 유인원들은 진화하기 시작했고요.
인간들은 대위기를 맞았어요. 자, 이 편은 어디서 시작하죠, 봉우리? 이 편은 그래서 음. 이미 그 자기네들의 뭐라 그럴까 쉘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역을 마련한 시저 세력 아, 그렇죠. 유인원들이 얘네들이 그럽니다. 네. 호음이라고. 아 맞아 홈이라고 고음이라고 지네끼리 얘기를 하죠. 네. 홈이라고 하고 이미 인간 사회는 그 걔네들은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인원들은 다 10년이 지났어요. 예, 부락을 마련해가지고 음.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이 사회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절을 지도자로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인간들은 거의 멸망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그, 멸망이죠. 네. 그 바이러스가 무슨 플루인데? 무슨 플루 무슨 플루인가? 독감 예. 네. 아무튼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거의 멸절된 상태고 이제 소수의 생존자 집단이 있는데 그 생존자 집단 중에 하나가 전기가 없어가지고 네. 하나가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네. 하나가 그 집단이 그 집단이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맞아, 연료가 새로운 없어요. 에너지원을 이제 걷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댐을 가동시키려. 자, 프리텐더님 타미플루 아니에요. 타미안플루가 맞아요. 타미안플루가. 네. 네. 타미플루는 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이고요. 네, 그건 외래약이고요. 네. 그러니까 시저의 그룹이 있고요. 시저의 그룹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산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생존에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인간도 없어 그리고 그럼요. 멸절해가지고. 숲속에서 유인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살아가는데 거기다 확실한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번성합니다. 근데 인간 그룹은 조금 달랐어요. 여기도 확실한 우두머리가 있는 건 맞았는데 인간은 유인원에 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쓸데없이 무기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인간 무리가 이제 그동까지는 이제 비상발전 비슷한 걸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것마저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댐에 가서 수력 발전기를 돌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댐을 찾아가는 와중에 시저의 무리 한 원숭이를 만나게 되고 깜짝 놀란 다음에 총을 쏴버립니다. 이게 그랬다가 그 댐을 찾으러 갔던 무리들이 모두 유인원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지게 되는데 잡혀가죠. 예. 여기서 시저가 이제 2편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1편에서의 시저랑은 완전히 위험이 달라요. 아. 맨 위에서 이렇게 꽉 이러고 네. 등장하는 겁나 멋있지. 무슨 유인원이 이렇게 멋있어. 잘생겼어 그리고. 멋있어. 진짜 멋있게 생겼어. 되게 품이 있고 네. 권위 있고 이러죠. 네. 그러더니만 no 딱 하니까 그것도 달라졌어. 네. no 딱 이러니까 때려 죽이려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니들 왜 왔어? 다시는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 입장에서는 여기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인간 무리 중에 그나마 좀 상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유인원이 말을 알아듣는 것 같던데 내가 가서 한번 설득을 해볼게. 협상을 해볼게. 사실 굉장히 무모한 그렇죠. 무모한 일이죠. 정상적인 전략가라면 차라리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는 그렇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쳐들어가자 그랬죠. 네. 예. 하지만 내가 가서 설득을 해보겠다. 근데 시저가 설득이 됩니다. 인간들 그러면은 우리가 3일 머무르게 해줄게. 니네 마음대로 댐을 고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하는데 시저의 무리에는 어렸을 때부터 인간들에게 잔인한 실험을 반복해서 당해온 코비라는 원숭이가 있었어요. 코바라는 유인원이 있었어요. 그 문제의 약을 만든 네. 연구소에서 네. 가장 긴 시간 학대를 당한 원숭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시간 학대를 당하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타고난 강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저가 인간들을 3일 동안 받아주는데 코바는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저를 향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 다 나를 구해줬으니까. 네, 왜냐하면 코바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은인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런 시저가 인간들하고 어울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인간들은 애초에 못 믿을 족속들인데 인간들이 시저를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시저의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인간들의 기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코바가 하는 행동은요. 솔직히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싸우고 싶어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시도를 하거든요. 야, 가보니까 인간들 무기를 이따만큼 쌓아놨더라. 역시 인간들은 못 믿을 족속이다. 그래서 싸울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했겠지 처음엔. 근데 그 타이밍에 인간들 중에 여의사가 시저의 아내를 구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저는 이제 우리는 시저가 되게 판단력이 좋은 게 얘네들을 뭐 잡아 죽이거나 강제로 내쫓으면 얘들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올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코바한테 이걸 좀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코바가 들을 준비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넌 그냥 닥쳐라고 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차라리 권위로 눌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저는 다 근데 또 다 시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잘한 판단이었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어쩔 수 없었다. 네.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다 설득하고 해서 합의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긴급 조치나 이런 거 얘기했듯이 네. 권위자가
권위를 가지고 쓸데없는 반대를 하는 쪽을 눌러줘야 돼. 예, 그래야지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쓴 거야. 네. 시저는 그걸 그걸 쓴 거죠.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니까. 아. 예. 근데 만약에 좀 더 전략적이었다면 이 2인자를 따로 2인자와 함께 뭔가 약간의 연합적인 것들을 구축해 놨어야지. 따로 좀 더 뭔가 정치적인 얘기 측면에서 있어야 보면 한다. 네. 얘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도 주고 그들에게 자율권도 주면서 필요할 때는 그의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평상시에 철학을 맞춰놨어야 되거든. 네. 근데 인간을 죽도록 싫어하는 코바 입장에서는 네. 시저는 이러잖아요. 시저는 네. 러브즈 휴먼 막 맞아요. 시저는 인간을 사랑해. 네, 그리고 맞아요. 에이프스를 이제 버린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거든, 신념. 너무나 트라우마가 많으니까 네. 이 어떤 의식 세계를 깨줘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거기에 대한 네. 대비가 안 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네. 오랜 기간. 만약에 시저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코바한테는 야 너는 인간들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방어 부대를 만들어. 그렇지. 훈련을 예. 시켜. 그렇지. 그런 식의 협상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도 그래서 군대 시키는 거거든. 그럼 원래 코바 같은 성향을 지닌 인간들이 있어요. 네. 인간 집단 안에도. 코바가 싸움을 잘해. 싸움 잘하고 되게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성도도 높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저가 엄청 신뢰하는 그러면 부하예요. 제일 네. 신뢰하는 부하지. 네. 거기에는 보면은 오랑우탄 그 친구 이름이 뭐지? 모리스. 모리스. 모리스는 눈이 작아서 그렇지 되게 똑똑하잖아. 모리스다. 아이씨. 이제 모리스한테도 안 되는 거야? 원래 오랑우탄은 그 네. 숲속의 현인이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네, 예, 여기 실제로 모리스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그리고 3편까지 보신 분들은 알지만 결국은 네. 유인원 집단의 미래를 그한테 맡기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네. 보면. 결국은 이제는 무력에서 지도력에서 네. 어떤 헤게모니라고 부르는 어떤 지적 주도력 이거로 넘어간다라는 일종의 상징 같은 이제 맞아요. 그런 거를 한 거잖아요. 에이프스의 시대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걸로.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2인자를 위해서 네. 그들의 성향을 잘 반영한 역할을 줘야 되거든. 근데 그 대비는 안 돼 있어. 시저가 그러니까 이 편에서 시저의 사회는 아직 그 정도까지 간 상황은 아니었다. 아니었죠. 네. 네. 충분한 분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라는 변수를 맞닥뜨린 거구나. 그렇지. 근데 코바를 그대로 내비두면 당장 와서 쳐 죽일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한번 눌러줄 필요는 있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약간 짧은 생각인데 중간에는 하도 코바가 자꾸 싸우자니까 한번 거의 곤죽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시저가 막 때려요 막. 그게 유인원 침팬지 사회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영장류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무력으로 센 애들은 네. 무력으로 눌러주지 않으면 다른 집단이 동의를 안 하거든. 그 습성은 남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서 코바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그렇죠. 흥미로웠어요. 네. 용서해 주세요. 면장면이야 진짜. 용서를 해주니까 바로 사라져. 네. 오케이 용선 받았어. 네. 이러고 가버리잖아. 그렇죠. 그때 발라는 이미 꿈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저는 거기서라도 뭔가 눈치를 챘어야지. 챘어야 돼. 눈치를 취했었어야 네. 돼요. 자 그래서 코바가 인간들의 무기를 훔쳐다가 시저를 저격합니다. 네. 근데 진짜 머리 좋더라. 아. 그거를 또 인간이 한 거로 꾸며가지고. 그렇죠. 그냥. 전형적인 선동꾼의 모습을 보이죠. 네. 네. 걔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시저를 죽여버리고 내가 우두머리가 돼서 인간들과 전쟁을 한다. 네. 라는 걸 명제를 확실하게. 그 근데 딱 명분을 세우잖아요. 인간들이 시저를 죽였다. 내가 맞싸워서는 시저를 이길 방법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시저한테 총을 쏴놓고 인간들이 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이 탁 생겨. 머리 좋아 이 네. 새끼 이거. 그래서 코바가 원숭이 무리들을 무인원 무리들을 이끌고 인간들의 요새를 공략하는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네. 그렇죠. 전쟁 장면. 그 아킨보라 그러거든요. 양쪽 손에 있다 총 들고 쏘는 거. 진짜 잘 싸워 코바. 이거는 진짜 유인원이니까 가능한 거야. 유인원의 근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사람은 못합니다. 이거는 양쪽에 기관총을 들고 말을 타고 이걸 막 아킨보로 갈기는데 너무 멋있어. 아니 유인원 이렇게 멋있으면 어떡해? 인간들이 밀려버립니다. 네, 저요. 네. 그리고 총을 맞은 시저는 왜 이렇게 졌다는 왜 이렇게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거 같죠? 안타깝다. 나 저요라고 하는 줄 알았어.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이쪽으로 이렇게 막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그러는 건데? 인간 세계와 나뉜 느낌 이런 게 자꾸 들어. 저요, 졌어요. 네. 졌어요. 패했죠. 네. 자, 그럼 시저는 어떻게 됐죠, 봉우리? 시저는 네. 그 총을 맞고 네. 어디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를 네. 다행히도 음. 그 시저와 협상을 했던 네. 그 수력 발전기를 돌리러 왔던 네. 인간 네. 주인공하고 만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네. 예. 상처 치료해준 메딕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시저가 이제 역쿠데타를 네. 하죠. 사실 난 죽지 않았고 나를 쏜 건 코바였고 그리고 뭐 거창한 여기는 거창한 이데올로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일단 내가 권력을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역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코바는 공포 통치를 해요. 거기서 물론 이제 중간에 네.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힌트를 주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코바를 따르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 건 네, 코바가 무서워서야 네, 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유인원 다 죽어. 네, 예, 인간들도 물론 문제가 생기지만 네.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우리 유엔을 구해 와야겠다라는 정당성을 이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모리스에게 신호를 보내죠. 걔네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네. 보면은 그 시저도 다 정략적 판단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 자기가 역쿠데타를 갈 때도 명분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가서 때려눕히는 게 아니라. 네. 예. 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시저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 코바가 실수를 저지르기 그렇죠. 시작해요. 예. 전형적인 공포 통치의 모습을 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증오심을 다 얘는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인간을 못 죽이는 원숭이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음. 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예. 네. 그리고 원래서 apes do not kill apes인데 네. 예. 제일 원칙인데. 그렇죠. 네. 예, 이거를 스스로가 깨는 모습을 전체한테 보인 거죠. 네. 이게 이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안 행동이죠. 되죠. 예. 근데 코바는 이런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자기의 공포 통치를 위해서. 예. 잘못 생각한 예.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거 오해하는 사람들은 공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권력은 동의예요, 동의. 동의. 예. 예. 예, 그게 헤게모니적 권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어 저 사람 믿을만 하니까 그를 믿는 거거든. 근데 그 믿을만한 사람이 왜 믿을만하게 만들어? apes do not kill apes라는 원칙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안 죽인다. 네. 라고 하는 걸 서로 만들어 놨는데 음. 이놈이 그거를 우리 눈에 보기에도 다른 그 나쁜 애도 아닌 사실은 그 자기 자식이 죽은 애인가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걔가 이제 거부하니까 네. 사람 죽이길 거부하니까 죽여버린 거야. 네네네. 이거는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아. 정당성이 무너졌어. 그럼 이제 에이프스 무리가 양쪽으로 갈리게 되겠네요. 갈리죠. 그렇죠. 네. 코바 같은 성향을 가진 놈들과 네. 다수는 그렇죠. 네. 다수는 이건 좀 심하잖아라는 시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물론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뭐한 3대 6으로 갈리지 않을까요? 왜 3대 6입니까? 3대 7인가? 예. 아무튼 네. 예. 그냥 그래요. 10에서 3을 빼는 것도 못하네. 3대 7. 시저도 하겠다. 아니 10에서 뭐한 35, 65 정도가 네.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은 뭐 중도 빼놓은 네. 거야? 네. 그러네. 무당파? 무당파가 있어. 무당파. 무당. 둘 다 싫어. 예.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시저가 여기서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쿠데타의 가능성이 굉장히 빨리 커진 거죠. 네.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 살아 있으니까. 음. 근데 만약에 시저가 진짜로 죽었다면 네. 코바의 공포 통치는 어느 정도 갔겠네요. 상당히 가능하죠. 아, 네. 그래서 원래 그 리더십이 하나가 갑자기 붕괴하면 예. 새로운 리더십이 부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까지 민주적 리더십으로 된 게 아니잖아 시저는. 그렇죠. 예.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리더를 세워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라고. 그러면 위급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공포라고 하더라도 무력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아.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들의 고생하는 게 그런 이유지. 아. 새로운 민족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네. 공포 통치 아래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라. 아. 그럼 이건 시저가 살아 있었던 게 천만다행. 천만다인 거죠. 음. 네. 네, 시저가 그리고 죽었으면 마침 인간이 살려준 게 또 천만다행이었다. 그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카리스마 지도자, 카리스마적인 음. 지도자가 민주적인 체계를 아직 못 갖춘 상황. 그렇지. 그런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인간 사회의 어떤 발전사를 그린 거네. 인간 그럼요. 정치 사회. 일종의 정치학이고 사회학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정치학이고 굉장히 정교해. 권력의 속성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정치가 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텍스트야. 그 인간무리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게리 올드만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 양반이 연기하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은 민주적 통치, 그러니까 에이프스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도 알고 있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타진해 놓고 있어요. 예. 하지만 뒤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무력을 준비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들켰다는 거고. 그렇지. 들키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특이한 게 마지막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놓고 있었어요. 다 터트리는 거. 만약에 우리가 밀리는 순간이 되면 에이프스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우리 손으로 끝장낸다. 라는 진짜 보수주의자 같은 생각을 네. 하고 있었어. 네. 예, 예. 합리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 정도면 합리적이야. 네. 그게 인간 사회에서 가장 현실 정체에 맞는 인간이죠. 예. 나쁜 인간이 아니라 네. 현실적인 인간인 거고. 네. 그게 이제 미국이거든. 아, 맞아. 그렇구나 진짜로. 그 게리 올드만이 표상하는 게 미국이야. 핵폭탄 들고 있는 거랑 같은 네. 거지.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그리고 이제 그 학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댐을 고치러 간 그 네네네. 인간에선 제일 중요한 주인공. 네. 예. 이 사람은 이상주의에 좀 더 가까운 거고, 좀 더 진보주의자, 네. 뭐 이런 정도, 네. 또는 인본주의자 이런 것에 가까운 사람이고. 아 그러면은 진짜 미국이라고 하니까 탁 이미지가 들어맞는 게 한쪽으로는 민주주의도 앞세우고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협상도 하려 그러는데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수틀리면 군대 보내. 맞아. 마음에 안 드는 칠레 누구 아옌데 대통령 나와서 군대 보내. 심지어는 그 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야 비유냐면 알레고리냐면 중동 지역이야. 아 진짜. 그렇잖아. 딱 봐도. 그리고 그 편의점에 불 켜지니까 바로 팝송 흘러나오는 거 그렇죠. 봐요. 네. 진짜 미국에 대한 상징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게리 올드만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 있고 동의를 굴고 맞아요. 네. 멋있는 리더예요. 음. 다만 시저가 더 셌던 거죠. 음. 예. 예. 그리고 유인원 에이프스들이 인간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했던 거죠. 우월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상황에서는. 이기기가 어려웠어. 네. 네. 그래서 참 시저도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인간하고 협상하려고 했던 게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2편의 끝부분에서도 시저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쨌든 인간들이 맘먹고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하고는 싸우면 안 돼. 네. 우리가 피해를 입어. 이거였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유인원 집단도 다수가 시저한테 공감하고 결국엔 나중에 시저가 회복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죠. 네. 예, 현실적인 판단이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이 먹히는 네. 거죠. 도덕적 판단만 먹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도 먹힌 거죠. 네.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게 네. 1원칙의 연장이잖아요. 예. 에이프스는 에이프스를 죽이지 않는다. 에이프스는 에이프스가 죽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바한테는 전쟁왕한테는 그게 안 먹히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원칙을 깼고, 근데 저는 코바가 네. 초기에는 제가 또 약간 사회과학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예. 시저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시저가 놓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선동가들을 놓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배반 내지 사실 인간이 멍청해서라기보다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들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놓이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국제관계에서의 특징 아닙니까? 뒤에 다 칼을 하나씩 품고 있는데 네. 너 먼저 내려. 그럼 나도 내릴게. 멕시칸 스탠드. 네. 네. 근데 이때 배반하는 자가 언제나 이익을 얻거든요. 네. 그래서 무기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기어이 하나를 들고 들어가서 그렇지. 등신같이 그걸 또 걸려가지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시저는 진심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네.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뭐냐면 일종의 성선설을 대표하는 건데 인간하고의 첫 만남이 훌륭했던 인간과 만난 거야. 맞네. 은맨과 만난 거라. 맞아요. 그 1편에서 제임스 프랑코. 맞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도 좋은 거야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 깔려있는. 하지만 안 그런 인간들을 너무 많이 본 거야. 성악설을 본 거지. 현실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자기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리고 가장 애정을 가졌던 그 원래의 홈에 대한 네.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코바는 트라우마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악설을 대표하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얘는 무조건 나쁜 놈들이거든. 그럼 둘 다 나름에 맞는 게 있는 거잖아요. 현실주의는 성악설이 맞고 네. 지도, 그러니까 뭔가 인본적 지도를 하려면 성선설적인 입장이 맞지. 근데 그 시저 같은 경우도 그 기억에만 의존하기에는 자기가 인간을 너무 모르거든. 그리고 자기 집단을 지켜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현실주의를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오게 하고 빨리 가라 그러고 3일만 주겠다 그러고 근데 그 기간이 차츰차츰 그래 인간 중에 역시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는 평화적인 뭔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외교적 관계죠. 가능하다. 외교적 관계를 맺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코바 같은 건 철저히 네. 칼쥔 놈들하고는 절대 안 한다. 싸우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한. 되게 웃긴 게 시저는 계속 좋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코바는 계속 총 들고 나쁜 놈들만 만나. 그렇게 되지.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코바는 총 든 사람들이 있는 곳만 찾아다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나쁜 놈들이 그렇죠. 있을 만한 데만 찾아다녔다고.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시저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믿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현실의 정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떤 집단과 마주쳐. 근데 그들의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네. 우리하고 유사한 수준이야. 그러면 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딜레마거든요. 엄청난 딜레마. 이들에게 평화적으로 대할까? 네. 이들은 그러나 우리를 죽여버리지 않을까? 이들은 충분히 운명적일까? 엄청나잖아요. 네. 이게 모든 외계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또 딜레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핵폭탄 먼저 쏴야 되나? 맞아. 아니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라는 사인을 보내야 되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가 안으로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드시 어느 하나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딜레마적인 상황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네. 우리만큼의 능력이 있는 존재야. 와, 그럼 진짜 무섭겠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고 이게 기존에 이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충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충돌에서 늘 있었던 문제거든요. 인간 종끼리 늘 있었던 문제지. 네, 아 그렇네요. 대륙을 건너갔더니 새로 보는 종족이 있어. 원주민이 네. 있어. 근데 얘네들이 막 사람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러네.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만약에 이게 현격한 수준 차가 있다면 결심하고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비슷하다면. 예.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네. 전쟁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디플로매틱, 네. 외교를 선택하는 방법. 아. 사후적으로는 언제나 외교가 맞고요. 평화적 방책이 맞아요. 네. 그게 서로한테 자원도 훨씬 줄이고. 음. 근데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언제나 모르겠어. 그 상황이 무서워. 무서운 거죠. 예. 특히나 무력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딜레마 이건 게임 이론에도 이제 나오는 거라서 이 딜레마는 저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예. 차이가 있지 않고 유사한 하지만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런 다른 종의 존재들. 옛날에 인간도 다른 종이라고 서로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존재와 우리는 합리적이고 문명적인 방식으로 공존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아하. 대다수는 못합니다. 네. 예. 대다수는 폭력을 선택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폭력이 합리적인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네. 옛날에는. 맞아요. 뭐 1, 2차 대전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거죠. 예. 예. 아니 그 수많은 식민지가 건설된 것도요. 폭력을 택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천천히 지배하는 구조, 방법을 택한 쪽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건 확 밀어버리는 거였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말 잘 듣는 사람들만 골라서 살려주고, 그럼요. 뭐 바지 정부 하나 세워주고 네. 이런 거였지 뭐. 우리가 UN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러지 말자. 네. 모든 걸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평화를 해보자라고 만든 거지만 그것도 누구에서 이어진 거예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5개 나라 간의 힘의 균형으로. 안보리, 예, 상임이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문명적인 통치 체계를 구축한 게 아니에요. 네. 인간도. 네. 예. 근데 종의 전쟁으로 가버리면 이제 더 골치 아파지는 맞아. 그리고 전체적인 이게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되는 게 시대는 점점 에이프스들한테 유리하게 흐르고 있어. 그렇지. 음. 예. 인간은 이대로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은요. 네. 침팬지가 더 나아지기 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가장 좋죠. 그게. 네. 당장 외교를 수입해가지고 안심시키고. 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커버릴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쪽이 커지면 얘네들이 마음이 바뀔 거거든. 네, 분명히 우리는 바뀌죠. 쫄딱 망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는 나중이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얘네를 먼저 망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북한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예. 북한하고 외교적으로 합상해서 뭐가 아니라 얘네들이 그걸 키워가지고 더 큰 놈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얘 죽여버려야지. 이게 이제 보통 매파들이 선택하는 합리적 방법이죠. 네. 미국이 항상 그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야 일본이 우리보다 클 것 같은데 죽여버리자. 근데 시저 같은 사람이라면은 아니 그렇게 했다가 쟤네가 핵 쏘면 우리도 다 죽어. 일단 그런 상황은 너무 극단적이고 막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상황에 그 가능성 자체를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를 해야 돼. 뭐 이런 정도로 가겠죠 시저라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역량은 비슷하나 서로 다른 존재인, 그러니까 한 편이 되기는 어려운 존재. 네, 우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존재. 네. 제3의 적을 설정해서 우리를 만들면 되긴 하지만 네네네. 이제 외계인이 나타났으면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여기 나타나면 인간하고 유인하고 같이 싸웠겠지. 네. 근데 여기서는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더 중요한 건 이 팔라틱스를 복잡하게 만든 게 바로 유인원 집단의 내부 정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갈등이 생겨버리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 갈등을 비집고 딜레마가 복잡해지는 거라고. 그리고 이쪽에 언제나 그런 놈들이 있고 이쪽에 또 그런 놈들이 있으면 아무리 합리적인 지도자끼리 뭔가를 외교적 관계를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삐져버리니까. 그래서 안 돼. 아이 저 남북 관계랑 똑같네. 똑같아요. 남북미 관계랑.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가 등장하면 테러리스트 없애야 되잖아요. 협상 다 갖다 엎어지는 주- 거지. 네. 예. 테러리스트 때문에 외교 망가지는 거거든. 박살 나는 거지 진짜. 근데 테러리스트가 그냥 등장하나 안 그러니지. 한쪽이 잘못하니까 등장. 그렇지. 네. 결국 인간이 코바를 만든 거거든. 그렇지. 와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 인간 사회에 맞아. 그린 영화네. 근데 저는 처음에 진화의 시작을 보면서 야, 이 별거 없는 얘기를 비집고 파고들어서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렇지. 그 시저로 탄생을 시켰잖아요. 시저 탄생시키기 크죠. 진짜. 네. 예. 시저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거잖아요. 시저는 정말로 잘 안 나올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불호가 별로 없을. 네. 다 좋아해, 다 좋아해.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서 만들어냈다? 되게 재밌는 일이죠. 네. 예. 그 전까지 만들어낸 예를 들면 아귀돼지 뭐 이런 캐릭터는 꼬마돼지 베이브 뭐 이런 거는 네, 네. 이런 건 그냥 귀여우니까 그쵸. 불호가 없는 캐릭터죠, 거지만 캐릭터. 네. 예. 시저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주체, 인간이 아닌 주체에게 우리가 이입하게 만든다? 아우.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의 이상을 네. 예. 시저라는 존재, 새로운 존재에게 투입한 거지. 근데 또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시저 이야기가 결국은 또 인간의 이야기라는 점도. 그렇죠. 예. 그럼 이건 시저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유일까요? 아니면 그 점 때문에 시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 두 개를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네. 이상적으로 완벽하면 그건 신의 세계로 가버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과, 네. 그러니까 걔도 얘기하잖아. 나는 에이프스가 인간보다 난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두 종이 이렇게까지 똑같은 줄 몰랐어. 이렇게 맞아 얘기하잖아. 그런 대사가 있다. 네. 맞아.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서 고뇌하는 시저의 모습이 훨씬 더 현실감 있으면서도 호감이 생기는 거야. 인간스럽기 때문에. 예. 이봉호 활동가가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 중에 네. 동물 이야기는 되게 기억 잘하네. 영화가 재밌거든 일단. 인간 사이드는 잘 기억 못하는데 동물 사이드 기억이 좋아. 아, 그 뭐죠? 동물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재밌게 본 영화. 재밌게 봤어요. 아니야 동물인 것 같아. 동물인 것 같아. 재밌게 봐서 그래. 알면 알수록 저기 신기한 구석이 많아. 유스토치아 키아님이 네. 이때껏 영화 중 제일 잘 반응하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셔. 네. 다 알아. 재밌게 봤고 훌륭한 영화라서 그렇지요.